자, 그 다음에 피스톤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피스톤에는 피스톤이 있고 여기 압축링 2개 들어가는 피스톤 링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번 압축링과 제2번 압축링 그리고 오일링이 있는데 이 오일링은 밑에서 이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할 때에 커넥팅 로드가 있는데 이 커넥팅 로드에서 오일을 뿌려주는 그 구멍이 있습니다. 이 올라갈 때에 오일이 쭉 실린더 벽에 뿌려지게 되면 실린더 피스톤의 마멸과 또는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린더 벽에 뿌려주면은 이때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가서 타게 되면 흰 연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연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일을 묻혀주고 내려갈 때에 오일링이 오일을 긁어내려요. 내리면서 이 안쪽으로 바깥으로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오일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데 그때 피스톤 안쪽으로 오일을 내려서 다시 오일팬으로 떨구는 그런 작업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일링입니다. 그래서 1번 압축링, 2번 압축링, 오일링, 링이 3개가 있는데 이 링에 이제 그 피스톤 링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절개부가 있는데 이 절개부를 서로 각각 가장 넓은 간격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무래도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절개부 사이로 또 간극이 있습니다. 그 엔드갭이라고 하는데 그 엔드갭 사이로 가스가 새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개가 다 똑바로 놓게 일렬로 놓게 되면 그만큼 가스가 새나가기 쉽겠죠. 따라서 120도 방향으로 3개니까 서로 엇갈려서 끼우는데 그건 피스톤 링에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와 피스톤을 연결하는 이 피스톤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을 갖다 받고 양쪽으로 빠지지 말라고 여기에 스냅링으로서 양쪽에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피스톤의 구조에서 피스톤은 헤드가 있고 맨 윗부분을 헤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의 스커트 부분, 이 스커트 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핀의 반대 방향, 직각 방향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스톤이 이 상하 운동을 할 때 커넥팅 로드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피스톤이 방향을 바꿀 때 옆으로 이렇게 칩니다. 만약에 이 스커트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피스톤의 그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이 짧아서 피스톤 실린더 벽을 긁거나 또는 충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측압을 받으라고 여기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스커트가 뭐예요? 치마죠? 그래서 여자 치마를 보면은 허리는 좁고 밑으로 내려가면 넓다 이렇게 그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피스톤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크게 해준 거 이걸 스커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 보스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재질을 볼까요? 재질은 특수수철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드는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열전도성이 좋고 그다음 피스톤 헤드의 온도가 낮아져서 고속이라든가 고압축비 엔진에 상당히 적합한 것이 바로 알루미늄 합금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용 알루미늄 합금에는 구리계 Y 합금이라든가 또는 규소계의 로엑스 합금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피스톤 간극이 있습니다. 피스톤 간극이란 실린더 벽과 피스톤 사이의 간극을 피스톤 간극이라고 하는데 피스톤 최대 바깥지름, 이 최대 바깥지름은 자, 구조를 잠깐 보실까요? 이 피스톤 핀이 연결되는 이 부분에는 살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알루미늄 합금으로서 이 피스톤을 만들 때에 핀을 지지할 수 있는 두께가 있어야만이 깨지지 않겠죠. 이 스커트 부분은 대신에 무게를 주기 위해서 좀 얇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살이 많다 보니까 알루미늄 합금에 살이 많다 보니까 열을 받게 되면 열 팽창이 어떻게 해요? 금속이 많은 부분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피스톤을 만들 때에 피스톤 간극을 정확하게 원형으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보스 부분은 조금 작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고 피스톤 이 스커트 부분의 직각 방향은 조금 더 넓게 만들어요. 아주 미세한 간격이죠. 크기죠. 그래서 정작 정상 온도가 돼서 열 팽창을 이용해서 정상 온도가 돼서 팽창을 이루면 그때 비로소 진원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지름이 각각 좀 틀리다.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은 피스톤 최대 바깥 지름은 어디냐? 가장 넓은 지름 어디냐? 스커트 부분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진 작동 중에 열 팽창을 위해서 준다. 피스톤 간극은 스커트 부분에서 측정한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간극이 너무 없어버리면 열 팽창은 어떻게 되죠? 꽉 끼겠죠. 그래서 이때 피스톤 간극 준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피스톤 간극이 너무 작으면 엔진 작동 중에 열 팽창으로 인해서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고착이 일어날 수 있다. 굳어버린다. 달라붙어요. 소결이나 융착이 발생하고 또 너무 넓어버리면은 압축 압력이 떨어지겠죠. 블로바이 가스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때 치갑이 커지죠. 쿵쾅쿵쾅거리고 흔들려요. 그래서 연소실에 엔진 오일이 상승되고 피스톤 슬랩이라는 것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료가 엔진 오일에 떨어져 희석이 되고 엔진의 출력이 감소되고 엔진의 시동 성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 시동도 잘 안 걸려. 압축이 제대로 일어나야 시동이 걸리는데 압축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간격이 넓으면
그만큼 폭발력도 적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피스톤 평균 속도 요거 여러분들 공식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피스톤 평균 속도는 60분의 2nn 그 다음에 크랭크 측의 회전수 피스톤의 행정이라는 거 요 공식 알고 계시고요. 주어진 값에 의해서 피스톤 평균 속도도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좀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 피스톤의 종류를 보게 되면 캠 연마 피스톤, 스플릿 피스톤, 인바 스트럿 피스톤, 슬리퍼 피스톤, 옵셋 피스톤, 솔리드 피스톤 이렇게 있다는 거. 요 종류 정확하게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고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스톤 링인데요. 이 피스톤 링에 3대 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밀작용. 먼저 밀봉을 해야 된다. 피스톤하고 실린더하고 우리가 피스톤 간극이라는 걸 두죠. 이 자체만 가지고로서는 압축 압력이라든가 폭발 압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링을 두어서 그 링 자체가 완전하게 밀봉을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기밀 유지 작용, 그 다음에 오일 제어 작용. 자, 오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스톤이 움직일 때는 실린더 벽에 오일을 뿌려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일을 비산 뿌려주는 방식이 있고 압송 뿌려주는 그 압송에서 압력으로 뿌려주는 것이 있는데 요즘은 자동차에서는 비산 압송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일 펌프에서 압력을 시켜주면서도 뿌려주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가서 연소가 되게 되면 오일 소모량도 늘어나고 출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배기가스도 성분이 달라지죠. 그다음에 신연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오일이 연소되지 말라고 마멸 방지 때문에 밀봉작용 때문에 오일을 뿌려줬지만 내려올 때 오일링이 긁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일링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냉각작용. 말씀드렸듯이 연소실은 고온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가 빨리 실린더 벽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피스톤이 갖고 있는 온도를 벽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바로 피스톤 링입니다. 따라서 제1번 압축링의 주된 역할은 바로 열전도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밀작용도 하지만 제1번 링의 역할은 열전도가 가장 주 기능이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피스톤 링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링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고온에서 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늘어났다 줄었다는 그런 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높은 온도에서도. 그 다음에 열 팽창률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링 자체나 실린더의 마멸이 적어야 된다. 그래서 링의 표면에는 크롬 도금을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실린더 내면에 크롬 도금을 한 기관에 있어서는 실린더 피스톤 링에는 크롬 도금을 하지 않습니다. 또 크롬 도금을 하지 않은 실린더에서는 링에 크롬 도금을 합니다. 크롬 도금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죠. 이 강한 거와 강한 것께 부닥치면 마모가 그만큼 더 강해집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크롬 도금을 하면 크롬 도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일반적으로 실린더 벽에다가 크롬 도금하면 값이 상당히 비싸겠죠. 따라서 피스톤 링의 면에만 크롬 도금을 합니다. 그것도 제1번 압축 링에만 크롬 도금을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피스톤 링의 구비 조건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알고 계시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고온에서 탄성 유지하고 열팽창률 적고 오래 사용해도 링 자체는 실린더 마멸이 적어야 되고 실린더 벽에 동일한 압력을 가야 된다. 자, 링이 이렇게 한쪽이 절개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팽창률이 달라가지고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밀어버린다든가 또는 압착을 한다든가 하게는 안 되겠죠. 따라서 링의 팽창률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피스톤 링의 구비 조건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피스톤 링의 재질과 가공 공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질은 조직이 치밀한 특수 주철로 만듭니다. 그래서 링을 이렇게 부러뜨리면 이렇게 조금만 힘을 가하면 옆으로 가면 이렇게 뚝뚝 부러집니다. 그래서 특수 주철이면서 원심 주조로 제작한다는 거. 완벽하게 원심으로 주조를 하게 되면 동그랗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원심 주조법을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재질은 실린더 재질보다 다소 경도가 낮아야 하는데 이것은 실린더 벽의 마멸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조금 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거죠. 그 다음에 제1번 압축링과 오일링에는 크롬으로 도금을 해서 내마모성을 높이고 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1번 압축링면 도금을 합니다. 그다음 오일링에도 오일링이 사실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분할되는 게 있습니다. 사이드링 2개와 익스펜더 링이라는 것을 조합을 해서 오일링을 만드는 것이 있고 그다음 오일링 자체 하나로 만드는 것이 있다는데 이때 사이드링 아주 얇은 링 2개는 익스펜더 링을 잡고 있는 그 링 표면에는 또 크롬 도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하실 때에 그 오일링의 모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피스톤 링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링 절개부 간극이 있습니다. 절개부 간극은 엔드갭이라고 하는데 링이
한쪽이 잘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 잘라져 있는 것이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래서 피스톤의 그 피스톤 링 홈에다 끼워서 비로소 실린더에 들어갔을 때 이때 피스톤의 장력을 이용해서 실린더에 꽉 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어져 있는 걸 오므라뜨려서 갖다 끼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기겠죠. 그 간극에 보고 우리는 간극이 한계가 있는데 그 간극을 보고 우리는 엔드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 이음 간극은 엔진 작동 중에 열팽창을 고려해서 두면서 피스톤 바깥지름에 관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차 레일 보셨죠? 레일을 보시게 되면 레일과 레일 사이를 이만큼 떨어뜨려 놓죠. 요건 뭐냐면 바로 열팽창을 고려한 겁니다. 여름철에 아주 뜨거우게 되면 이 철로도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겨울 되면 수축이 되고, 따라서 그 열팽창을 고려해서 요만큼의 간극을 두는 겁니다. 링도. 링 이음부 간극은 제1번 압축링을 가장 크게 둡니다. 왜 이렇게 가장 크게 두냐면 가장 많은 열을 받으니까 열팽창률이 그만큼 더 크다 보니까 간극도 좀 넓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압축링의 엔드갭이 가장 크다. 자, 그리고 실린더에 링을 끼우고 피스톤 헤드로 밀어 넣어서 수평 상태로 한 다음에 필러 게이지로 측정한다. 이때 간극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검사하는 겁니다. 마멸된 실린더의 경우 가장 마멸이 적은 부분에서 측정을 합니다. 자, TDC 부분이 가장 마모가 크다고 그랬죠. 그리고 BDC 부분, 하사점 부분이 가장 적게 마모가 되는데, 이 엔드갭을 측정할 때는 가장 마모가 많이 된 부분에서 해봐야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마모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적은 부분에서 엔드갭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하사점 부분에서 측정을 합니다. 이때에 0.2에서 0.4mm가 일반적인 표준값이고 한계가 1mm입니다. 그래서 1mm가 넘어가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실린더 내면이 마모가 됐구나. 왜? 마모된 만큼 링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래서 1mm가 되게 되면 안 된다. 한계입니다. 자, 그리고 링 이음의 조립 방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링이 3개가 들어가는데 이 3개 중에서 이 엔드 끝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돌출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돌출부가 피스톤이 움직일 때 방향 전환하면서 측압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크랭크 축에 직각 방향으로 측압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이제 피스톤의 스커트 부분을 둬서 그 힘을 갖다가 좀 보강을 하는데, 그 부분에다가 엔드갭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더 실린더 벽을 긁어내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따라서 엔드갭을 둘 때는 측압 부위를 피해서 약간 피한 다음에 3개다 보니까 이 기점을 이용해서 각각 120도를 두게 되다 보면 1번 링과 2번 링, 2번 링과 5일 링의 엔드갭을 서로 엇갈리게 끼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측압 부위를 피해서 그 다음에 압축 가스가 일렬로 쪼르륵 나가지 않고 엔드갭을 전부 피하다 보니까 압축 압력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0이나 180도 방향으로 끼어들면서 이때 링 이음부가 측압 쪽을 향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링을 조립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는 핀을 우리는 피스톤 핀이라고 합니다. 이 피스톤 핀은 피스톤 보스 부분에 끼워져서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소단부를 연결해주는 핀인데, 피스톤 핀이 받는 폭발력을 커넥팅 로드에 전달합니다. 피스톤이 꽝 하고 연소에서 나오는 압축 압력을 받게 되면 이 피스톤은 어디다 전달해? 커넥팅 로드에다 전달합니다. 이 커넥팅 로드는 바로 또 어디다 전달해요? 크랭크 축에다 전달을 하죠. 그래서 크랭크 축을 회전시키는,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피스톤 핀의 재질은 저탄소 침탄강,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켈 크롬강, 내마모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은 경화시키고 내부는 그대로 들어서 인성, 질긴 겁니다. 부러지지 않는 거, 인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표면은 단단하고 안에는 좀 여린 인성을 갖고 있는 거, 깨지지 않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 피스톤의 재질 알고 계시고요. 자, 피스톤 핀의 고정 방식이 나오는데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피스톤 핀의 고정 방식 3가지입니다. 고정식, 반부동식, 그 다음에 전부동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피스톤 핀을 피스톤 보스부에 고정하는 방법, 커넥팅 로드 소단부에 구리 합금 부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부동식은 피스톤 핀을 커넥팅 로드 소단부에 고정하는 방식. 그리고 전부동식은 피스톤 핀을 피스톤 보스 방향이라든가 커넥팅 로드 소단부 등 어느 부분에도 고정시키지 않고 양쪽에 스냅링으로서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논다는 얘기죠. 어느 한쪽 분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놀아요. 대신에 빠지지 말라고 스냅링 막아놓은 거. 그래서 근래 모든 자동차의 피스톤 핀 방식은 전부 다 전부동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반부동식, 전부동식 이 3가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떻게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하체 쪽을 가다 보면, 셰시에 가다 보면 X축의 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X축의 지지 방식도 피스톤 핀의 고정 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섞어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정식은 피스톤 핀을 피스톤에 고정하는 거를 피스톤 고정식이라고 하고요. 반부동식은 피스톤 핀을 커넥팅 로드 소단부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톤하고는 고정이 안 되겠죠. 요게 고정되고. 그다음에 전부동식은 피스톤에도 고정이 안 되고 커넥팅 로드도 고정이 안 됩니다. 그냥 끼워놨어요. 근데 움직이다 빠질까 봐 물론 실린더 벽이 있지만 그래도 실린더 벽을 긁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에 피스톤 요 안쪽에다 홈을 더 갖고 얘를 끼운 다음에 스냅링으로 요 안에다 딱 막아버리는 거. 요게 전부동식. 그래서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전부동식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커넥팅 로드를 한번 볼까요? 자, 커넥팅 로드는 피스톤 핀과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막대기입니다. 말이 막대기지 그냥 연결하는 그 막대로 보면 된다 이겁니다.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피스톤 왕복 운동을 하죠. 이것을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커넥팅 로드예요. 그래서 소단부에는 피스톤 핀에 연결되고 대단부는 평면 베어링을 통해서 크랭크 핀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크랭크 축에. 자, 그리고 커넥팅 로드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장행정 기관이 되겠죠. 행정이 긴 거. 그다음에 단행정 기관, 오버스퀘어 기관 같은 경우는 커넥팅 로드의 길이가 짧고 또 정방행정 기관 같은 경우에는 커넥팅 로드가 그 중간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단부 중심에서 대단부 중심 사이의 길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위 구멍과 아래 구멍의 그 중심을 갖다가 길이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피스톤 행정에서 약 1.5배에서 2.3배로 만든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